여러분 앞에 수학 1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공부했는데 앞에 문제 두 개는 쉬웠는데 마지막 세 번째 게 좀 어렵죠. 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관학교 문제는 수능에 버금갈 정도로 구평시험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는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쉬운 문제도 놓치지 말고 차분히 보도록 할까요? 3번.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입니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 등비수열은 공비가 있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L,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겠네. 그때 이 등비수열의 세 번째 항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조금 안 된 얘기지만은 제가 사실은 공식을 잘 못 외워요. 한참 문제를 읽다 보면 그때 생각나는데 등비수열에서 합의 공식 잘 못 외워요. 그건 좀 거짓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걸 가만 봤더니 두 번째 항까지 합의 21배가 여섯 번째 항까지 합하고 같대요. 2하고 6의 공통점은 짝수입니다. 둘씩 묶어볼게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그리고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 이렇게 둘씩 묶어보겠습니다. 공비를 R이라고 하면 내가 S2인데 그 다음 두 개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R제곱, R제곱 곱하기 R제곱을 하면 돼요. 그 다음 항으로 가기 위해서 또 두 개의 합으로 가기 위해서 이 합에다가 곱하기 R제곱을 하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알았어요.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 S6라고 하는 것은요. 요놈의 두 번째 항까지 합에 S2에다가 A1이라 할까요? A1 지금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놈에다 1 플러스 R 제곱 R의 4승이 옳지 알았어요.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냥 막 생각도 안 하고 유형별 문제 연습만 해서 점수 안 나와요. 자, 내가 얼마라는 게 21이에요. 옳지. 그러면 R의 4승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1 이퀄 21이래. 그런데 공비 R이 양수라고 그랬으니까는 이걸 찾기 위해서 별 이상한 짓 할 필요 없잖아. 나 같으면 그냥 대입할 겁니다. 1 넣으니 안 돼. 2 넣었더니 됐네. 됐네. 2 넣어볼까요? 16에다가 맞잖아. 그렇게 하면 돼요. 따라서 모르면 좌우정에 푸세요. 풀었더니 R 값이 2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옳지. 그럼 이제 여기서 볼까요? 두 번째 이 조건에서는 여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뺐어요. 여섯 번째 항이라면 두 번째 항에다가 뭘 공비를 몇 번? 4번 하면 되니까 R에 4승을 하면 되고 나 A2 equal 15인데 R이 이거였잖아. 2. 그럼 나 15, A2가 이거. 따라서 A2 equal 1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몇 번장이요? 세 번장을 물었습니까? 세 번장은 두 번장에다가 공비 R을 곱해주면 되니까 나는 2입니다. 오케이 되었어요. 자, 등비 수열의 경우는 등차 수열도 이런 유사한 성질이 있습니다. 같은 개수끼리 묶어서 나열하면 나 또한 등비 수열이에요. 두 항씩 묶어서 더한 합은 공비가 R제곱인 등비 수열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R의 값은 2라는 걸 구했고 그 다음에 조건에서 두 번째 항에서 구해서 해결했죠. 자,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합의 공식을 이용하고 일반항 공식을 이용해서 대입해서 복잡하게 연립방정식 풉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수능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볼까요? 저는 이 7번 문제를 보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갸우뚱해서 왜? 이거 초등학교 문제입니다. 분수의 덧셈 배우고 규칙을 발견하는 초등학교 문제예요.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보면 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유리수니까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 정수분의 정수로. R의 값은 1보다 크고 9보다 작은 유리수래.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7이다. 분자는 홀수. 보세요. 기하분수라는 단어, 그 다음에 분모 분자라는 거
이거 다 초등학교 내용이죠. 선생님 다음 같은 뜻인가요? 1보다 크고요. 9보다 작은 분모가 7이 되고 분자가 홀수인 유리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요. 나는 7분의 7이고 7분의 8하는데 7분의 9부터 나오겠네. 그 다음 나오는 것은 7분의 9, 10, 11 나오겠네. 그 다음 7분의 13이 나오겠네. 그 다음 7분의 15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일 맞을 건 9라고 하면은 7분의 77이 49인데 그 앞에 홀수인 것은 7분의 7, 9, 63인데 7분의 61까지 오케이. 그런데요.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분자는 7이고 분모는 7이고 분자는 홀수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을 합을 물었어요. 근데 안 되는 것이 혹시 있는가? 기하분수로 나타내라고 했잖아. 중간에 가다 보면은 7분의 21이 나옵니다. 이거는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3이 되어버리잖아. 해당되질 않잖아. 빼야 돼. 그 다음에 7분의 35가 있어요. 5.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5가 되잖아. 분명히 분모 홀수 분자, 분모 7 분자 홀수인데 기하분수로 나타내라는데 아니야. 난 3이 되고 빼야 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7분의 49라고 7. 이 세 개는 그냥 나열하다 보면은 분모가 7, 분자가 홀수인 경우에 들어가 있는데 약분돼 버리잖아. 그래서 이거는 안 돼. 빼자.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나를 몽땅 다 더하시오. 나를 다 더한 다음에 여기 이 세 개를 빼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됐죠? A. 이거는 일정한 규칙 한계로 왔기 때문에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을 구하였더니요. 항이 몇 개인가 계속 바로 세면 되고요. 그건 제가 안 보여줘도 되겠나요? 예. 따라서 나는 7분의 1 항의 개수가 27개가 나옵니다. 9부터 61까지 중앙값은 9 플러스 61의 절반. 그 다음에 빼주기를 3을 빼주고 5를 빼주고 7을 빼주면 되니까 15를 가져다 빼주면 돼요. 이건 중앙값 항의 개수 등차수의 합의 공식대로 있어요. 시그마 공식 써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게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나는 135 마이너스 15가 돼서 12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 숫자가 좀 그래. 그런데 이 정도 문제는 초등학교 공부 잘하는 5학년, 6학년 학생들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괜히 겁먹지 마십시오. 다만 고등학생 T를 내려면은 합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필요한 합의 공식을 이용했다. 그러면 돼요. 자, 그 다음은 18번인데 아주 쉬웠죠? 종류별로 하나씩 다 주어지는 거예요. 앞서 풀어본 것은 사실은 등차 수열에 대한 것이었고 등차수열 합의 공식 이용했잖아. 그 다음에 앞에 가장 먼저 푼 것은 등비 수열이었고 이거는 뭐니?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인 시그마, 기호, 덧셈에 대한 성질을 물어본 거예요. 옳지. 그러면 쌤 됐습니다. 자, 시그마 K 이퀄 1에서 7까지 AK의 합을요. 그냥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주어진 식에서 A 플러스 K 1에서부터 7까지의 합이잖아. 그럼 그건 뭐지? 2분의 1, 1에서부터 7까지 합이요. 그 합의 공식 있잖아요. 7, 8, 1. 2분의 n 플러스 그 공식 쓴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28 나올 거예요. 이퀄 50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놈인데 구하고자 하는 요놈을 S라고 해봅시다. 전개시켜서 확인하였더니 나는 S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4A에다가 시그마 공식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4가 7번이니까는 4, 7, 28, 5 똑같으네. 이렇게 되어버렸네. 내가 300이래요. 옳지, 됐죠? 이거 연립해서 풀면은 A 값 구해졌고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S 값이었기 때문에 A 값은 22가 나오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저 S값은 계산해 보면 요거 뭐 할 수 있어요. 제가 안 보여도 되겠죠. 184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뭐 충분히 할 수 있었죠. 자,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을 잡는 문제 중에 하나 13번입니다. 이 아마 미리 공부한 친구, 문제는 사관학교 사관학교 홈페이지 가면 다 볼 수 있고 아니면 제 밴드에 들어와서 해도 됩니다. 이 13번 문제는 풀다가 이상하다. 답이 왜 안 맞지라고 여러분이 애먹은 친구 있어요. 엊그젠가 제가 이 개념상상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이 문제를 좀 잘하는 애에게 줘봤어요. 한참 헤매다가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볼게요. 혹시 그 친구 이 영상 보고 있습니까? 뭘 잘못했는가? 선생님하고 뭐가 다른가 보세요. 수열 AN은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이고요. 20번째 항이 1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3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은 3 이상일 때만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an 값이요. 그 이외의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an에 대한 규칙을 찾아내면 됩니다. 뭔가 어떤 특별한 규칙이 있는가? 주로 물어보는 것이 등차 수열이냐, 등비 수열이냐, 주기적으로 반복되느냐, 이런 걸 찾으면 돼요. 제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가? 대부분 그런 꼴입니다. 자, 쌤 한번 봅시다. 나 이걸 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항은 알아요. 두 번째 항은 몰라요. 세 번째 항도 몰라요. 20번째 항 알아요. 3 이상의 모든 자연수. 3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제일 먼저 n의 값에 3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n의 값에 3을 넣었더니 좌변은 A1, A2, A3가 되었고 우변은요 A2가 되었어요. 뭘 알았어요? A1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잖아요. A2, A2 없앴더니 A3의 값이 3이라는 것 또한 발견했어요. 근데 A2는 못 찾아냈어요. 그 다음도 나열해 볼까요? 예, 그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런데 3 이상인 것에 대해서 이놈이 성립한다 그랬어요. AN에 대한 규칙을 찾기 위해서 자, 옆으로 이제 가볼게요. 다음 같은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그마 K 이퀄 1에서 N 플러스 1까지 AK에다가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AK. 제가 지금 뭘 쓰고 있는가 하면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서 그 다음 항부터는 이렇게 빼서 하는 것이 있죠.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나는요, 계산했더니 내가 저 규칙에 의해서 A, N이 되었고요. 나는 저 빨간 규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이었고요. 너는 어떻게 되니? 예, A, N 플러스 1이에요. 나는 바로 앞에 있는 항 n번째 항에다가 그 앞에 있는 항을 빼준 것입니다. n이 얼마부터 성립하죠? 3부터. 따라서 이 값은 n이 3 이상일 때만 성립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열을 나열해 볼까요? 첫 번째 항은 얼마? 마이너스 3이요. 두 번째 항은 얼마? 몰라요. x라고 해볼까요? 세 번째 항은 얼마? 3이에요. 자, 그 다음 3 이상에서는 내가 성립하는 3 대입하면 네 번째 항은 얼마? 요거 가져다 빼면 돼요. 그래서 3 마이너스 x요. 다섯 번째 항은요? 요거 성립하는 요거 가져다 빼면 돼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x요. 수열의 기본 원칙은 나열 규칙 발견입니다. 그 다음 또 성립하는 요거 가져다 빼면 돼요. 그랬더니 어디지? 마이너스 3. 지금 마이너스 3 나왔네? 그래, 또 확인해보자. 가지고 빼면 돼. 마이너스 3 플러스 x. x가 안 나왔네? 다시 가볼까? 한 번 또 가져다 빼면 돼요. x. 또 볼까? 가져다 빼면 돼요. 3. 쌤이 이제 알았어요. 자, x3 이렇게 나오고 있죠? x3 앞에 두 개 정해졌으니 끝났어요. 자, 이렇게 묶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마다 주기가 6입니다. 두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에는 없어요.
주기가 6이고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해요. 자,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이 6개의 합을 한번 구해보세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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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이요. 그리고 합이 제로입니다.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나란히 6개를 묶으면요. 빠지고 그 다음 게 들어왔기 때문에 주기가 6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연속한 6개의 항의 합은 0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50번째 항까지 합을 물었잖아. 50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 떼버리고 왜 규칙이 있고 그 다음부터 성립하니까 6 곱하기 6개씩 몇 묶음인가를 보려고 그래요. 6, 8하고 하나 남았어요. 따라서 6개 항씩 묶은 8묶음은 그 합이 제로가 되어버렸고요. 앞에 하나 빠뜨린 건 첫 번째 항입니다. 따라서 시그마 n 이퀄 1에서 50까지 첫 번째 항 an 마이너스 3 있고요. 그 다음 요건 뭐예요? 6개 묶음씩 쭉 갔을 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 놈에다가 하나 더 x예요. 플러스 x 이거예요.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x가 뭔지 알아야 되겠네. 안 써먹은 거 하나 있잖아. 20번째 항의 값이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20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 규칙이 안 들어왔고 6개씩 세 묶음에다가 하나 더 더하면 되겠네. 따라서 6개씩 세 묶음에 하나 더 더했으니까 6묶음 가면은 쪼르르 없어지고 제일 앞에 마이너스 하나 더 갔기 때문에 내가 x입니다. 끝 됐어요. 어렵죠? 내가 1이에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x 1 가져다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라는 답을 찾아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제가 알기에 나처럼 이렇게 하질 않고 다음같이 한 친구 있을 겁니다.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ak에다가 마이너스 시그마 k 이퀄 1에서 n 마이너스 1까지 ak 이렇게 계산한 친구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는 an-1에다가 마이너스 an-2고 요거 구하면 an 이퀄 an-1 마이너스 an-2 이렇게 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자, 보세요. n이 3부터 성립했어요. n-1이 3부터 성립해야 되죠. 이렇게 표시했다면 n-1이 3부터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n이 4부터 성립합니다. 이렇게 했다면. 그래서 네 번째 항부터 제가 파란색으로 이 관계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맞아. 이거 실수한 친구 있을 거예요. 아니, 나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여기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관계식에 3부터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3부터니까는 n-1이 3부터 성립하니까 n이 4부터라고 해주면요. 앞에 이거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n이 4부터 성립한다고 해서 네 번째 항부터 쭉 나열해서 두 번째 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가다 20번째 항 구해보면 x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1이라 그래서 x도 찾아내면 됩니다. 자, 어떠했습니까? 만만치 않죠? 제가 급하게 빠르게 그냥 이건 이렇게 풀어 저건 저렇게 요령을 전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핵심적인 기본 내용은 모든 자연수 3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다 그래서 n에 3 넣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n에 4도 넣어보면 돼요. n에 5도 넣어보면 돼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규칙을 발견하면 되는데 이 규칙을 발견한 것이 이거예요. 그 규칙을 발견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 다음은 뭐니 해도 수열은 나열입니다.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는 두 번째 항부터는 매 6번마다 같은 것이 나타나고 어떻게 중간에 두 번째 항부터는 6개를 묶어서 그 합을 구하더라도 0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을 제외해버린 6개 묶음으로 몇 묶음이고 그리고 항이 몇 개 더 추가되었는가를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어떠했습니까? 만만치 않죠?
그런데 이것이 풀이가 긴 예전의 수능 킬러 문항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제 이와 같은 형식의 문제가 수능에서 마지막 오지선다형 또는 마지막 주관식 문제로 여러분을 조금 귀찮게 할 거예요.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놓으시고 수학이 공부할 때 또 만나요.